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9월 오늘 24일 토요일 맞아서 시창작 토크 시연 네 번째 시작합니다. 날씨가 너무 맑습니다. 청명하다고 하는 표현 그 자체 그대로 너무 맑고 뜨거운 햇살이 있습니다. 근데 기온은 20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좋은 날씨죠. 가을 아주 충분히 우수에 젖을 수 있는 그런 가을입니다. 가을날 토요일 어떻게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또 바쁜 일상 속에서의 일을 또 분주히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정돈해야 합니다. 생각을 정돈해야 되고요. 내 어떤 일상이랄까,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모든 생각들에 대한 번뇌, 이 잡념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가지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집중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글을 쓰고 시를 창작하는 것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의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오늘도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행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해야,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또 생계를 위해서 생계 수단에 따른 어떠한 분주한 일로 인해서 지금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상 속에 여러 가지 그 삶의 테두리 속에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글을 쓰고 생각할 수 있는 감성에 대한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메모입니다. 그 메모 습관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다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소설이나 장문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창작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넘나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제가 소통하고 나누는, 교류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애환도 있을 수 있고요.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 이야기거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시와 관련된 이제 이전에 그 선생님들, 원로 선생님들이나 그런 작고하신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끔은 듣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황금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살아계실 때 상수형 같이 했고, 또 그분 모시고 같이 대화하고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만,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 남기셨던 어떠한 삶의 유산들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면서 수정하면서 좋지 못한 부분은 고쳐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시와 그 세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토요일이죠. 물론 한 주간을 마무리하신 분도 이미 있으시겠지만 나름대로 그 생활 속에서의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그것이 자기만의 힐링이든 그것이 케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만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최소 안 되면 30분 정도라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차 한 잔의 시간, 티타임이라고 해도 좋고요. 하지만 늘상 앉는 곳에서 앉아서 마시는 차라도 내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마시는가, 그냥 조용한 중에 마시는가, 일상의 번잡함 속에 소란 속에서 마시는가, 그 차원의 그 차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의 보탬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문득 떠오르는 실감이 있었다. 네, 시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그래, 뭘 봤지? 그 본 모습이 나비였다, 잠자리였다, 뭐 다양합니다. 예, 꽃을 봤다, 아니면 풀잎을 보고 그냥 잎사귀 한 자락을 보고도 또 바람 한 조각에도 구름 한 조각에도 내가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득 떠오르는 시상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많이 보고 많이 읽고 접했던 글들하고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이 단어를 찾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그 단어를 놓치지 말고 항상 메모하시고 적어서 그것을 내 기억 안에서만 되살리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표현하면서 다듬어가면 좋은 어떤 문장과 언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글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제가 공항에 이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정경이라는 글을 오늘 썼습니다. 한번 함께 해보시죠. 공항 정경, 다선 김승호. 반짝이는 불빛에 마음이 취해 여행이라는 이름에 가슴도 취해 오가는 이들의 이 정거장, 너나 없는 마음의 설렘으로 분주하던 일상에서 떠난다는 생각에 밝혀진 불빛이 황홀하게 다가선다. 생각도 마음도 새로운 여정에 가득 찬 곳 황혼빛이 살며시 감성을 유혹해 온다. 여기까지입니다. 글쎄 그 불빛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물론 뭐 저녁 시간에 출발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낯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그 분위기 그 상황 그냥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녁 비행기였지만 그래도 저녁에 출발한다라는 생각에 참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그것을 어떤 그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설렘으로 글을 표현하다 보니 이런 글이 이런 마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사실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인생들을 만납니다. 설령 자신이 잘못해놓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황당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뭐 기자라는 직업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직업에 대한 우월성이나 지위에 대한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기자가 기사를 쓰든지 말든지 그건 지 소관이고 어쨌든 던져본다는 식으로 무례하게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던져놓고 안 쓰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이 바쁜데 말이죠.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그런 지위에 있다라는 게 참 황당했습니다. 그런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찾겠지만 어쨌든 참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사람에게 좋은 표현을 주고 가기도 참 아까운 시간에 안 좋은 느낌을 주고 간다라는 건 참 서글픈 일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화할 수 있는 제가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쁘셔야 됩니다. 기쁘셔야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셔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